그러면은 욕창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욕창은 그냥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 뭐 back to basic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효과 있다는 거 다 해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아시면서 먼저 욕창에 대한 말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욕창, 이게 좀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한자도 이렇게 막 어렵습니다. 욕자가 이부자리, 뭐 이불, 뭐 그런 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창은 등창, 뭐 그런 것처럼 부스럼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ssures, 뭐 압박성 궤양, 혹은 베드소 침대성 궤양, 이제 이런 말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욕창이란 것은 말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뭐 누워 있거나 뭐 이런 앉아 있거나 이럴 때 이제 피부가 압박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저산소증이 초래가 되고, 그러면서 피부나 그 아래 조직들이 괴사되는 현상을 욕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욕창은 워낙 흔해서 척수손상 환자들의 뭐 한 50에서 80%라는데 아마 대부분이 심하면 심할수록 거의 다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급성기 입원 기간 중에 뭐 한 30-40%에서 발생한다 그러고, 이게 있으면은 사망의 위험도가 한 4-5배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발생 부위는 뭐 여러분도 어딜지 뭐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살이 얇아서 뼈가 잘 만져지는 부위, 그런 부위에 체중이 실려서 좀 시간이 좀 경과하면은 그냥 욕창이 잘 생기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위가 우리 엉덩이 쪽에서 한 뭐 70-80%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 꼬리뼈 바로 위에 그 천골이라 그러죠. 천추. 그쪽 부위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엉덩이 옆에 우리 대퇴골 거기 이제 튀어나온 부위 있거든요. 그쪽에도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 뭐 그쪽에도 잘 생기고, 그래서 주로 다리 쪽에, 다리 중에서도 이제 엉덩이 주변에 가장 많이 생기죠. 합병증으로 골수염, 뼈에 염증 생기고, 폐혈증, 피가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안 낫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된 피부암도 생긴다고 합니다. 결국 그 환자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욕창을 알려면 피부 구조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한데, 피부는 이제 제일 바깥쪽에 표피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진피층, 그 아래쪽에 피하 지방 조직, 이렇게 크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피하 지방 조직 그 바로 아래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있으면서 그 아래 이제 뼈가 이제 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위쪽에 이제 보면은 우리 땀샘이 있어가지고, 땀샘에서 이제 땀이 나와서 피부를 좀 적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털도 이제 위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피부에 이제 압박성으로 이제 궤양이 생기는데, 그 욕창을 크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욕창의 1단계는 이제 제일 이제 약한 단계가 되겠는데, 여기 사진처럼 피부에 약간 붉은기가 도는 건데, 이것이 압박을 가하지 않고 한 30분 놔뒀는데도 계속 붓다. 그러면은 이것은 욕창의 1단계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 왼쪽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제 피부 제일 위쪽에 피부 색깔이 조금 변해 있는데, 그 아래를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뼈가 있잖아요. 뼈에서부터 그 중간도 다 색깔들이 조금씩 변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피부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피부뿐만 아니라
뼈까지 다 조금씩의 이제 변화가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욕창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그런 기본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조금 뭐 물집처럼 혹은 약간 볼거족족한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것은 벌써 조금만 놔두면은 그냥 3도 4도로 그냥 금방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이 피부의 병변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우리 표피를 넘어서 이제 진피, 피부 중에 그 두 번째 깊이까지 이제 가 있는 경우인데, 사진에 보면은 저렇게 보이고 역시 이 옆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뼈 바로 위까지 여러 조직들이 색깔이 다 변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단계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그 피하 지방까지 갔을 때 그때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옆에 그림에서도 이제 저렇게 깊이까지 이제 파여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그 아래 그 근육이나 이제 뼈까지 그렇게 이제 침범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욕창의 4단계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욕창은 깊으면 깊을수록 치료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합병증도 늘어나고, 또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욕창이 어떤 경우에 잘 발생하는지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보시고, 해당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욕창이 쉽게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많으면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더 잘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당뇨나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또 더 잘 생기고, 예, 그 전으로 돌려줄까? 그 다음에 감각이나 운동장애, 척수손상, 뇌손상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뭐 변실금이나 요실금이 있어서 또 기저귀 하는 경우에, 그 기저귀는 그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일단 좀 더워지잖아요. 기저귀 되어 있는 부위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또 욕창이 더 잘 생겨요. 거기에다가 이 변실금, 요실금으로 또 뭐 그런 게 좀 지저분한 게 흘러나와 있다든지 그러면은 또 더 잘 생기겠죠. 다음에 이제 영양 결핍이 있으면은 또 중요한, 이런 영양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압력을 보겠습니다. 압력이 이제 우리 욕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중요한 팩터가 되는데, 좀 알려져 있기로 피부의 모세혈관이 이제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압력의 정도가 32mmHg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앉은 자세에서 좌골결절에 300mmHg, 그러니까 뭐 10배 정도의 그런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 좌골결절이 어디냐면은 우리 항문 있잖아요. 항문 좌우로 이제 좌골결절인데,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항문 좌우로 거기 여러분이 손으로 만져봤을 때 뼈가 제일 도드라지게 만져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좌골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웠을 때는 이제 보통 매트리스에 그 천추, 꼬리뼈 위가 그 천추거든요. 그 천추 쪽에는 100에서 150mmHg가 이제 압박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으면은 그냥 저 모세혈관이 지금 천추나 이런 부위에는 이제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우리가 15분이나 30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몸을
뒤척이면서 이제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정상적인 감각이나 운동이 있을 때는 이제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몸을 계속 뒤척이면서 자게 되는데, 이런 감각이나 이제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 그러지 못해서 욕창이 잘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천골 부위, 천골 꼬리뼈 위쪽에 천골 부위 있고, 또 발 뒤꿈치에 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옆쪽에 대전자 부위라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만져보시면은 뼈가 도드라져서 만져지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욕창을 피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세가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의 몇 번에 3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누운 자세에서 이제 30도, 30도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침대를 보면은 이제 위판, 아래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판을 갖다가 30도 이상 올리면은 30도 이상 올리게 되면은 이 천추 부위, 천골 쪽에 욕창의 그 가능성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30도 이상 올리게 되면은 몸이 계속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모세혈관 쪽에 그 원래 압박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또 미끄러 내려가면서 이제 전단력이라 그러는데, 마찰력과 함께 이제 안에 저 조직들이 서로 이제 엇갈리면서 벌어지는 그런 혈관에 더 이제 문제를 초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욕창이 훨씬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워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도 지금 바닥에서 재봤을 때 상체가 30도 이상 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욕창이 아까 그 우리 허벅지 옆쪽에, 엉덩이 옆쪽에 있던 뼈가 도드라진 부분, 그쪽에 이제 또 욕창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의학적인 용어로 대전자 부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윗판 30도, 그 다음에 옆으로 눕혔을 때는 또 바닥에서 30도 이상 올리는 것은 욕창 발생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침대에서 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봤을 때 지금 상판을 갖다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아래판도 좀 같이 지금 그림처럼 올려줘 가지고 앉은 자세의 그 각도가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아까 그 천추 부위, 욕창이 제일 잘 생기는 부위, 그런 부위에 그러니까 그런 부위가 쓸려 내려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체중이 허벅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가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해서 좀 덜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 앉아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앉은 자세는 뭐 이것도 30분마다 30초 이상씩 엉덩이 들어주는 거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팔에 힘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 휠체어를 아래로 눌러가지고 엉덩이 전체가 바닥에서 뜨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 엉덩이씩 휠체어 앉았을 때 한쪽 엉덩이씩 들어가지고 옆으로 기대서 들어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진처럼 이제 앞으로 숙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똑바로 앉았을 때는 지금 빨갛게 저쪽에 체중 많은 부위가 이제 보이는데, 앞으로 숙일수록 이제 뒷부분에 체중이 덜 가서 빨간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아서 뭐 몇 분마다 또 알람을 울리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알람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정해진 시간마다 잘 엉덩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욕창 발생을 피하려면 일반적인 이제 원칙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셔야 돼요.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빈혈이 없는지, 빈혈이 있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나 산소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욕창이 더 잘 생기고 또 잘 낫지도 않고 그러죠. 그것과 함께 이제 영양이 중요한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60kg 체중일 때 매일 60g 이상 먹는 게 좋다 그러거든요. 이 단백질 60g 이상이면은 이게 제가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소고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무게 한 30% 정도가 이제 단백질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은 한 20%가 단백질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g을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고기로. 그러면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3, 6, 18인 한 200g 정도, 200g 정도를 매일 먹어야 이게 매일 한 60g 먹는 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창 발생 시에는 또 이것보다 더 먹어줘야 돼요. 하루에 100g 정도 먹는다, 단백질을 먹는다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이제 하루에 300g 이상씩 먹어줘야 돼요. 최소한 3배 이상 먹어야 이 단백질 양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달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6g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달걀 하나가 거기 단백질 한 6g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걸 60g 먹으려면은 하루에 10개는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백질과 실제 이제 무게하고는 또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시고, 현재 욕창이 있다 그러면은 하루에 고기를 300g 정도는 먹는다, 매일. 이 단백질은 매일 먹어야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1년 이상 제 환자분 중에 이 욕창이 안 나와가지고 막 고생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체중은 좀 있는 편이신데 하여튼 고기는 그동안 별로 안 먹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고기를 좀 잘 드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한 두세 달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교수님 이야기대로 고기를 좀 신경 써서 먹었더니 그렇게 뭐 1년 이상 안 났던 그런 욕창이 나았다고 고마워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영양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 청결 관리, 매일 한두 번 피부에 그 상처 같은 게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붉어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누우셔가지고 사회생활 같은 거 좀 이제 중단하고 바로 누워가지고 그 피부가 좋아지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잘 다 좋아진 뒤에 다시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욕창 방지용 방석 매트리스 반드시 이제 쓰시는 것이 좋고요. 심하면 심할수록. 그 다음에는 이제 욕창을 빨리 좋게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욕창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욕창의 1단계, 피부 표면이 약간 피부 색깔만 볼고적적해져도 이것이 사실은 아래 근육이나 뼈까지 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체중이 부하되는 것을 중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좀 심한 분들 초기에 이제 꺼즈를 갖다가 거기 이제 분비물이 막 나오니까 꺼즈를 이제 주입하는데, 그걸 이제 좀 많이 주입한 채로 또 그렇게 주입한 그 부분에 또 체중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죠. 이게 과도하게 주입된 그것이 더 막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과다한 주입 자체는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입해놓고 그 위에 또 이제 체중이 가게 되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상처는
촉촉해야 돼요. 적절한 이제 온도, 우리 체온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간혹 선풍기를 틀어서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올 때 그때 선풍기를 틀어서 이제 말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상처가 말라버리면은 우리가 그 살아나던 조직들이 같이 말라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의 단백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넛 쿠션, 우리 도넛처럼 생긴 쿠션, 지금 옆에 그림이 있는데, 이런 쿠션도 이게 왜 나쁘냐면은 이 상처 부위로 혈액순환이 되는 것을 이제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쿠션도 좋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식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이런 욕창이 있으면은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상처가 생각해가지고 포비돈이나 뭐 흔히 쓰는 과산화수소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먼저 바르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상적인 조직을 또 좀 해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상처에는 소독약을 바를 필요가 없고, 우리 생리식염수 같은 것을 통해서 그냥 그 부분만 조금 씻어내고 우리 디오덤 같은 걸로 좀 잘 붙여줘서 그냥 그대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시 이런 부분도 좀 쓰긴 소독약도 좀 쓰긴 해야겠지만, 뭐 처음부터 막 상처가 깨끗한데 막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금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절대 상처가 안 나요. 이 담배 태면은 우리 상처에는 제일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버리거든요. 담배 니코틴이. 그래서 심지어 하루에 한 까치의 담배도 모세혈관을 상당히 오랫동안 수축시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욕창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담배를 태우시고 있는 분들은 다 담배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이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이런저런 뭐 당뇨, 고혈압 뭐 그런 것들 있으면은 잘 관리해서 이런 상처에 또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 되가는데요. 단계별 치료 관리 방법이 이제 왼쪽에 깊이 1단계, 2단계, 3, 4단계 이런 게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이 상처가 깊어질수록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런 상처의 치료, 제대로 된 치료부터 이제 수술까지는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많고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가 필요할 때는 빨리 직접 성형외과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재활의학과를 거쳐서 성형외과로 가시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제 또 혹시나 그런 생각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뭐 욕창 생기면은 뭐 수술해버리지 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욕창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위의 살을 갖다가 잘라서 와가지고 피부를 잘라서 와가지고 그 부위에 이제 붙이게 됩니다.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전처럼 그렇게 좋은 피부냐? 그렇지가 못해요. 더 약한 피부이기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은 그쪽에 또 더 문제가 잘 생겨요. 그러니까 수술까지 가지 않게끔, 수술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 않게끔 피부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모든 거 스톱하고 그런 욕창부터 바로 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